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2024년도 새해 첫 달 어떤 기사에 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일단 차 보험료가 이번 연도에도 내린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자, 자동차 보험 1999년도부터 한 해를 빼고 21년간 적자를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 2021년도부터 이번 연도까지 보험료를 내릴 수 있게 나름 보험사에 좋은 그런 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요, 당연히 운행량이 줄어든 것도 있었고, 그 뒤로 첨단 기술들이 자동차에 적용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손해율을 낮췄다고 합니다. 자, 국내 12개 손보사의 올 상반기 순이익이 5,500억을 좀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당 평균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70만 원인 거를 고려하면, 자, 이번 연도에는요, 대략 보시는 것처럼, 한 6천, 7천 원에서 2만 1천 원 정도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2월 중순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소비자분들한테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연말 연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실손 의료보험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이번 기사는요, 3세대 실손의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내용입니다. 3세대 실손, 네, 착한 실손이라고 불리우는 상품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1세대, 2세대 실손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이 부담을 어떻게 보면 줄이기 위해서 나왔던 상품이고, 왜 착한 실손이라고 불렸냐 하면은 비급여 부분이 별도의 특약으로 빠져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실손의료 보험도 어쩔 수 없이 손해율 인상으로 인해서 이번에 보험료가 급격히 오른다는 내용입니다. 가입자 수로 보면은요, 이 3세대 실손은 두 번째로 많이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준화 실손은 거의 2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 3세대 실손이 1,000만 명이 좀 안 되는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만큼 가입한 가입자들, 즉 피보험자 분들이 그만큼 늙어가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이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주범으로 꼽고 있는 과잉진료나 의료 쇼핑 이런 것들 때문에 요번에 타격을 맞은 거죠. 그래서 작년에 14% 올랐는데 이번에는 무려 18%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에 이렇게 인상이 되면은요, 당연히 그 인상분으로 인해서 걷어들이는 보험료가 많게 되니까 나중에 또 어느 정도는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세대 실손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리고 1세대는 조금 낮추고 4% 정도 낮추고 2세대 같은 경우는 1%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은 100% 손해율이 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는 동결된다라고 이렇게 기사 내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범인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실손보험 의료소비나 과잉 진료 이런 것들 때문에 손보사의 적자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게 재작년에 좀 주춤했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백내장 관련해서 엄청나게 정부와 금융기관, 보험사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폐단들 또는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이렇게 관리에 들어갔었는데, 이걸 또 우회해서 또 비켜나가서 또 작년 기준으로 하면 일단 3분기까지 또 적자 규모가 1.5조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잘 잡아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결국 실손 의료보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세대 실손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 이런 내용 안내를 드렸고요.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요, 한국인 기대 수명이 처음으로 줄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네, 통계치 작성 이후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2021년도 생명표까지 51년째 한국인 기대 수명은 늘어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줄었고요. 그 원인은 코로나 사망자 수가 6배 급증하면서 사망 원인 3위로 올라오면서 줄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 코로나 특수를 빼게 되면 기대 수명은 52년째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소폭 상승을 했지만 늘어났다라는 거고, 원인은 의학기술의 발달이라든가 공중보건 이런 제도의 이제 안정화, 그리고 국민들이 돈을 많이 잘 벌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기대 수명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의학기술의 발달이라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유병기간들을 우리가 컨설팅에 많이 반영할 수 있는데, 남성, 여성 유병기간, 당연히 여성이 오래 살다 보니까 남성보다 한 6년도 오래 살고요. 그만큼 유병기간이 길다.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실제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여성의 보험료가 비싸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결국 유병기간이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개인보험의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기사 내용으로 컨설팅 방향을 전달하고자 이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화재보험 관련 내용입니다. 자, 화재보험 몇 가지 제도가 변경되고, 그리고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주요한 사항들을 이 기사에서 안내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화재보험을 들게 되면 소비자분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화재 나고 건물 붕괴 이런 거에 대한 보상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화재가 나서 복구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숙박비나 식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재도구 중에서도 고가의 물건 이런 것들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보험사 협의를 해서 증권에 잘 기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단독인수가 어려운 경우 이제 공동인수 제도를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인수 제도가 기존에는 16층 이상의 아파트나 학교 이런 건물에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제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라든가 연립, 공동주택 이런 것들도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할 때 담보들도 확대가 됐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무리하게 이제 인수를 위해서, 인수가 어려운 건물들이 인수를 위해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을 해서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요, 암 진단 확정일. 너무나 뻔한 내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 기사에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용을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암 진단 확정일은 진단서 발급한 그런 날짜 기준이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서 암이 진단 확정된 날짜라는 것이죠. 실제 이제 암 같은 경우는 보통 암 보장 개시일이 있고, 90일, 기본적으로 이제 90일이 91일째부터 이제 보상을 받게 되죠. 그런데 실제 한 고객이 암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한 날짜가 암 보장 개시일 이후였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조직검사일은 암 보장 개시일보다 전이었기 때문에 결국 보험금을 지급 거절당했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보험 설계사분들은요, 고지 수령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 설계사한테 아무리 중대한 사실을 알렸다라고 해도 사실 청약서상에 이 알림사항에 이것을 기재하지 않았다라면 고지가 된 것이 아니고, 결국 이로 인해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보험을 해지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실제 보험 가입 전에 설계사한테 본인이 신장투석을 받고 있다는 걸 알렸지만 청약서상에는 이게 기재되지 않았고, 결국 이로 인해서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고 보험마저 해지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뻔한 내용이지만 소비자분들한테 보험을 판매할 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쟁이나 보험 설계사분들, 컨설턴트 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어떤 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꼭 행해줘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2024년도 또 멋진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